네, 오늘은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경험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면접 스터디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댓글이 달린 거야. 이제 개인적으로 면접 스터디는 비추하고 하면 본인이 이제 깨닫게 돼. 진짜 하나도 쓸모없고 해보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확신을 했다. 면접 분위기는 절대로 면수로 못 내고 스터디원들은 결코 면접관의 시선처럼 생각 못 한다. 이제 이거에도 좋아요가 이제 11개가 달렸는데 제 채널의 규모를 봤을 때 좋아요가 11개 달린 거면은 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틀렸다, 뭐 그걸 증명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면접 스터디가 왜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 그럼에도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도 면접 스터디를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면접 스터디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를 좀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걸러야 하는 스터디와 좀 이상적인 스터디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했는지. 일단 저는 되게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려면은 버스 타고 한 1시간은 움직여야 됐었어요. 이제 그거 타고 가면서 태블릿으로 막 NCS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나는 내가 같이 했던 면접 스터디 조원들은 진짜 다 너무 뛰어난 애들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안 좋은 후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좋은 스터디원들과 면접을 했던 거야.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터디를 했어요. 답변에 딴지 걸듯이 막 엄청나게 질문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스터디원 애들도 내 답변에 엄청 공격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막 긴장이 되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할 때 면접 평가표를 운영했어. 그냥 주관이나 아니면 그때 뭐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답변 피드백이 갈리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인재상으로 점수를 쫙 내버려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었고, 다 끝나면 우리가 면접 녹음했던 거를 제가 막 타이핑을 적어가지고 어떤 답변을 했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런 걸 다 적어서 단톡방에 공유하고 막 이랬었어요. 이 짓을 면접 전날까지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같이 막 밥도 처먹으면서 했던 거야. 일단 나는 이런 스터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발도 못 미치는 스터디를 지금 하시는데 스터디 별론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거, 왜 면접 스터디를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일단은 면접 절차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면접이라는 경험을 하는 게 면접장 가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면접장 가서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고, 면접장 문은 또 어떻게 열어야 되고, 내가 열어야 되는지 남이 열어야 되는지, 면접장 문 열고 들어가서 자리 앉을 때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관한테 앉으라고 물어보고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도 되는 건지, 앉았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목 인사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면접관한테 질문 드릴 때 눈깔은 어떻게 떠야 되는 건지, 꼬나봐야 되는 건지, 눈을 깔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하는 면접관만 쳐다봐야 되는지, 그 옆에 면접관들도 같이 두루두루 봐야 되는지, 면접 답변할 때는 질문한 애한테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 보면서 답변해야 되는지, 내 어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세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내 자세가 구부정하진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면접장 가서 첫날 처음 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모든 걸 첫날 처음 하는데 잘할 리가 없잖아요. 면접 스터디를 안 하고 혼자 준비하겠다는 건 이걸 면접장 가서 처음 남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면접 버릇 같은 게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걸 찍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는 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 앞에 세워다 놓고 아니면 내 친구들 앞에 세워다 놓고 나 어떤지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나 스스로거나 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왜 이렇게 띠껍지? 저 새끼 눈을 왜 저렇게 뜨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혼자 한다고 해봤자 교정이 안 돼. 남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정의 측면으로라도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답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고심하고 노력해서 만든 답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답변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답변을 공격하는 애들은 이해력이 딸리는 빠가사리 새끼들이라서 내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취준생이나 면접관이나 리스닝에 있어서는 그게 그거야. 취준생 애들도 이해 못하면 면접관 애들도 이해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야. 얘네가 막 나한테만 엄청나게 높은 해석을 해주고 막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다 그 새끼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스터디에서,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스터디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면접 학원인데 좀 상술로서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아니, 스터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니들끼리 취준생들끼리 모여봤자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거에 어떻게 수준에 미치겠어. 아이 그거 하지 말고 학원 와. 옛날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 아무튼 내 답변을 제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면접 스터디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꼬리 질문을 습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답변에 나는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것인가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이미 내 답변에는 그것까지 고려된 답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이 내 답변을 듣고 개뻘 병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아. 면접관도 병신 같은 질문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저 새끼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딱 내 답변이 지금 오해하기 딱 좋은 구조야. 그럼 면접관도 병신같이 질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병신 같은 질문이란 것도 결국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꼬리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럼 가서 내 답변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남이 해줘야 내가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꼬리 질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혼자 막 셀프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면접장 가서 내가 그렇게 자문자답 안 했던 거 나오면 뒤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압박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 영상이나 뭐 이런 영상 켜놓고 혼자 와 압박감을 존나 느끼네요. 와 진짜 개쫄리네요. 식은땀 흘렸습니다. 이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오프라인에서 진짜 내 바로 앞에 한 1m, 2m 앞에 두고 걔네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인 거예요. 내가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잠깐 멈춘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그마한 화면에서 그냥 컴퓨터, 노트북 화면,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앞에서 진짜 나랑 같은 공기 쉬고 있고 내 앞에서 바로 내 면전에서 내 입사지원서 보고 질문 던지는 이 즉각적인 상황은 절대 오프라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면접을 화상으로만 본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화상으로 안 보는 면접이 대다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게 하등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압박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스터디의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면접 스터디에 대한 비판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꼽는 게 이거야. 아마 댓글 다신 분도 이거를 제일 많이 꼽았을 거야. 너무 착한 거야. 내가 공준생 유튜브를 봤는데 이 새끼는 막 질문을 막 존나 띠껍게 받아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면접 스터디 가보니까 내가 답변하면 와 너무 좋으세요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애들만 있는 면접 스터디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나도 스터디를 해봤고 나도 면접 스터디 초창기 분위기가 이렇게 막 다 으쌰으쌰하고 좋은 분위기였으니까 나도 이런 분위기를 깨는 방법을 잘 알아요. 내가 먼저 애들 공격하면 돼. 그럼 이렇게 순둥순둥 하던 애들도요 미친 개처럼 다 물어뜯으려고 별의 별 질문 다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에서 질질 짜면서 우는 게 낫지 면접장 가서 눈물 터트리면 그건 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솔직히 착한 것도 착한 건데 내가 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와 너무 좋으세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내가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에서 스터디원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그냥 꼬리 질문해보세요. 왜요? 그게 뭔데요? 그거 특징이랑 차이점 말해보세요. 거기서 배운 점이 뭐예요? 그거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무슨 역할 하셨어요? 그거 왜 했어요?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공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격 당해보면은 이런 공격 당한 스터디오는요 반드시 다음에도 나한테 그렇게 공격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나도 궁금하거든. 저거 어떻게 답변할지 저 새끼가. 그러니까 나도 던지는 거야. 그렇게 수줍게 하나 둘 던지는 게 마지막엔 진짜 미친 개가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야. 난 이걸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이런 분위기를. 그 순둥순둥한 애들을 다 미친 개로 난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다. 걔는 내보내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을 못 봤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떠먹여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못하고 와 너무 좋네요 이러기만 한다면 그 새끼는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비판을 받는 게 스터디가 사실은 스터디가 아니라 그냥 통일교 단체 결혼식장이다. 특히 이제 스터디장이 여미새거나 남미새인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있으면은 도저히 면학 분위기가 안 산단 말이야. 애초에 목적이 공부가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준생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취준 얘기가 제일 재밌어야 돼. 어디 가서 면접 봤던 얘기 어디 가서 필기 문제 풀었던 얘기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경험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스터디의 대화 주제가 문화, 예술, 가십이 돼버린다? 이거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 조직은 애초에 설립 목적이 스터디를 가장한 섹터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옛날에 하던 스터디에서 눈 맞아가지고 커플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둘 다 합격하고 결혼도 했던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실 때는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준할 때 연애를 한다? 아, 이 사람 아직 살만하구나. 최종 탈락을 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간다? 어디 쉬다 온다? 아직 살만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만약에 취준하거나 아니면 퇴탈했는데 이지랄 연병 떨고 있으면 저는 그냥 바로 모가지 쪼를 것 같아요. 진짜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잘 풀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스터디까진 필요 없다. 이런 피드백을 현직자들한테도 많이 조언을 받을 거예요. 이건 사실 신무새라고밖에 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나 잘난 거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면 되게 좋거든. 내 유튜브를 운영하게 하는 원동력도 이런 거야. 사람들이 날 빨아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나 막 유전자 같은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난 니들과 달라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은 거야. 현직들은 특히 얼마나 그런 게 심하겠어. 나도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스터디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가서 뭐라도 정보라도 얻고 다른 새끼 어떻게 얘기하나 듣고 나도 내 면접 답변을 입으로 말해보고 남들한테 평가받고 하는 이 과정이 쓸모가 없겠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재능을 호소하는 애들과 진짜 극도의 신무새들은 구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걸러야 하는 스터디와 이상적인 스터디가 뭐냐. 섹터디 빼고는 그냥 여기가 좀 족같더라도 내보낼 새끼들 내보내고 내가 거기서 분탕이라도 쳐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낫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서 변화를 만들려고 해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학원의 상술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혹돼서 스터디 역시 별거 없지. 저런 전문가들도 스터디 별거 없다고 해주네.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거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노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불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스터디를 하든 말든 자기 소신대로 가가지고 합격만 하면 장땡인 거야 이 시장. 한번 저는 스터디를 진짜 강추하는 사람으로서 전 과거로 돌아가도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뭐 강요는 아니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